제가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은 아르벤하임 교통국의 작은 사무실에서 추운 저녁이었어요. 제 이름은 엘리시아 스톤이고 저는 교통 시스템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주로 버스 노선을 계획하고 기차 시간표를 살펴보며 사람들이 도시를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일을 해요. 전부터 퍼즐 맞추기를 좋아했는데 저한테는 교통 문제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큰 퍼즐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미지근한 차를 홀짝이며 최근에 있었던 폭설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2주 전 아르벤하임은 갑작스러운 눈보라에 완전히 파묻혔어요. 도로 곳곳이 눈으로 막히면서 버스가 제때 운행되지 못했고 기차 선로에는 얼음이 껴서 열차도 지연됐죠. 시민들은 왜 대비를 더 철저히 하지 않았느냐며 크게 불만을 제기했어요. 저는 비록 도시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온라인 연구 저널을 뒤적이던 중 저는 우연히 서울, 한국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제목은 서울은 어떻게 폭설을 관리하고 대중교통을 멈추지 않게 할까? 였어요. 처음엔 한국? 기술이 발달했다고는 들었지만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나라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호기심이 동해서 기사를 읽어봤는데 서울이 과거에 큰 폭설을 겪었어도 기차와 버스가 거의 문제없이 운행을 이어갔다고 하더군요. 기사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강력한 지역사회 참여, 빠른 대처 계획 등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등줄기에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혹시 우리 아르벤하임이 필요로 하는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도시는 오래됐고 시스템도 늘 매끄럽지 못해요. 버스와 기차용 앱이 따로 있고 그 어떤 앱도 한 곳에서 실시간 정보를 다 보여주지 못하죠. 지난번 폭설 때는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 서울에서는 작은 구멍가게조차 버스 정류장 주변 눈을 치워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해요. 그 협력 정신이 왠지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단순히 화려한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시계를 힐끗 보니 이미 밤 8시가 넘어 있었고 복도에서는 청소 직원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머리 위 형광등이 가볍게 깜빡이는 걸 보니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다는 신호 같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자꾸만 서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기사 내용을 보면 볼수록 직접 가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우리도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혼잣말을 하며 책상 위 펜을 톡톡 두드렸어요. 곧장 한국행 콘퍼런스나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지 검색해봤어요. 다음 달에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교통 워크숍을 찾았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갈 수 있을까? 상사가 허락해줄까? 머릿속이 질문으로 가득했지만 어떻게든 시도는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려 상사인 랜들 씨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전날 밤에 찾은 서울의 폭설 관리 사례가 우리 아르벤하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실시간 버스 추적, 통합 앱, 그리고 보도 눈치우기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스템 얘기를 열심히 했어요. 원래 신중하기로 유명한 랜들 씨였지만 제 설명을 진지하게 듣더니 턱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눈빛에 살짝 흥미가 비치는 걸 봤죠. 정말 한국에서 배울 게 있다면 하고 천천히 말했어요. 출장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말은 제게 엄청난 용기를 줬어요. 그 뒤 며칠 동안 저는 밤낮 없이 출장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서울의 교통 관계자들과 만나고 관제센터를 둘러보고 폭설 시에 직접 버스와 기차를 타보겠다는 계획이었죠.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괜히 호들갑 떠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서울이 혹독한 날씨에도 대중교통을 멈추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아르벤하임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더 컸어요. 일주일 뒤 랜들 씨가 다시 절 불렀어요. 출장 승인됐어 라며 웃더군요. 외투랑 목도리 잘 챙기게. 한국에서 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오길 바라. 저는 거의 의자에서 뛰어오를 뻔했어요. 너무 들뜨지 않으려 애쓰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복도에서 작은 환호성을 내질렀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했어요. 낯선 도시의 눈 쌓인 거리를 걷고 화려한 네온 사인을 배경으로 버스가 하얀 눈더미를 가르며 달리는 상상을 했어요. 모르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두려우면서 동시에 설렜어요.
그래도 효율적인 교통에 대한 열정을 공유한다면 분명 서로 통할 수 있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모험이 어쩌면 아르벤하임의 가장 큰 고민,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를 해결해줄 실마리가 되리라 생각했어요. 무엇이든 배우자, 그리고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 도시로 가져오자. 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어떤 불꽃이 일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커다란 문이 눈앞에서 열리고 그 너머로 무수한 길이 뻗어있는 기분이었달까요. 한국에서 눈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내서 우리 도시도 멈추지 않게 하자, 그것이 제가 그날 밤 품은 가장 큰 꿈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차가운 공기가 저를 휘감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입은 코트가 이 쌀쌀한 바람을 막기엔 조금 얇았지만 너무 들뜬 나머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기내용 가방을 꼭 쥐고 분주한 터미널을 둘러봤는데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곳곳에 보였어요.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바삐 움직이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죠. 아, 여기가 서울이구나. 과연 폭설과 교통에 대해 무엇을 보여줄지 기대돼.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짐 찾는 곳 안내를 따라가 짐을 찾고 나서 공항철도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했어요. 한 공항 직원분이 밝게 웃으며 길을 알려주셔서 덕분에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철도역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였는데 사람들로 붐비는데도 차분했어요. 자동 판매기에서 교통카드를 샀는데 영어 메뉴가 잘 되어 있어서 터치 몇 번으로 결제까지 순식간에 끝났어요. 아르벤하임에서는 오래된 발권기 때문에 종이 티켓이 가끔 걸려서 난감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기는 전부 매끄럽게 전자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열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공항을 벗어나 부드럽게 달리는 열차 창밖을 보니 큰 건물들, 고속도로,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끔 땅 위에 쌓여있던 눈이 조금 보였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쌓인 건 아니었어요. 과연 제대로 된 눈 풍경을 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한국에 온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겨울 날씨에 서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였거든요. 약 40분 정도 지나서 열차가 서울 중심부에 도착했어요. 플랫폼에 내리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역 규모가 엄청나서 여러 층이 있고 각 출구마다 표지판이 달라서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화살표를 따라 로비까지 올라가서 밖으로 나가 택시 승강장을 찾았어요. 줄은 금방 줄어들었고 친절한 기사님이 제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셨어요. 호텔 주소가 적힌 폰 화면을 보여드리자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바로 출발했어요. 차가 바쁜 도로로 매끄럽게 합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도로를 달리면서 주변 풍경을 보니 모든 게 체계적으로 느껴졌어요. 차선이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고 버스는 정해진 구역에 정확히 서더라고요. 어떤 건물들은 형형색색 조명을 달아 화려했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뉴스나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창문을 살짝 내려보니 낯선 도시의 공기가 스며들었는데 차 배기가스와 길거리 음식 냄새, 그리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리문과 밝은 로비가 있는 높은 호텔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에 들어가니 그제야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이동이 길어서 피곤하긴 했지만 호기심이 더 크게 일어났어요. 폰 충전을 하면서 메시지를 확인했더니 서울교통청의 박 과장님이 일찍 만나자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중앙교통관제센터라는 곳에서 보자고 했는데 제가 딱 보고 싶었던 곳이라 좋았어 하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 시차 때문인지 몸이 조금 무거웠지만 곧장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은 잿빛이었고 가랑비처럼 가는 비가 조금씩 내리더군요. 아직 눈은 아니었어요. 목에 두른 스카프를 단단히 감고 두툼한 코트를 챙겨 입고 나왔어요. 호텔 컨시어지 직원이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가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걸어가는 동안 이미 문 연 작은 가게들이 많아서 놀랐어요. 어떤 곳은 커피를 팔고 또 다른 곳은 따끈한 만두나 국물을 파는지 고소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풍겨서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지하철역 입구는 간단한 표지판이 달려 있었어요. 교통카드를 개찰구에 대고 들어가니 조금만 더 내려가면 넓은 승강장이 나왔어요. 전광판에 전철 도착 시간이 전부 전자식으로 표시되어 있고 승객들은 조용히 서 있거나 폰을 보거나 작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전철이 도착했을 때 문 위치가 바닥 표시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아르벤하임에서는 가끔 전철이 정위치보다 살짝 비껴서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긴 정말 딱딱 맞더라고요. 약 10분쯤 전철을 타고 제가 약속한 박 과장님이 알려주신 역에 내려서 지상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자마자 빌딩 숲과 네온 사인이 가득한 거리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아침 출근 시간이어서인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도 어느 정도 여유가 느껴지는 게 신기했어요. 다들 갈 길이 정해져 있고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아는 것처럼 보였어요. 역 앞에 깔끔한 오피스타워 앞에 박 과장님이 서 계셨어요. 제 넓은 눈과 외국인 티 나는 모습 때문인지 바로 알아보셨나 봐요. 반갑게 영어로 인사하시면서 서울 교통 시스템을 공부하러 왔다고 하니 정말 반갑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감사 인사를 건네면서 서울의 높은 효율이 정말 사실인지 궁금하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박 과장님이 웃으시면서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중앙교통관제센터랑 다른 몇 군데를 둘러볼 건데 운이 좋으면 눈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그래, 겨울철 교통을 어떻게 다루는지 제대로 보여주세요.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가 오늘 볼 것들이 우리 도시의 폭설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렘에 가슴이 쿵쿵 뛰었죠. 서울이 간직한 비밀을 전부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마구 솟아났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럽게 열리자 천장이 밝게 빛나는 긴 복도가 나타났어요. 박 과장님이 두 개의 큰 문을 열고 안으로 안내해 주셨는데 갑자기 중앙교통관제센터가 제 앞에 펼쳐졌어요. 마치 우주선 조종실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커다란 스크린이 벽 한쪽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위에는 도로와 기차 승강장 그리고 색깔별로 구분된 도시지도 같은 실시간 화면이 가득했어요. 줄지어 놓인 책상들에는 사람들이 헤드셋을 낀 채 조용히 대화하거나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죠. 공기 중에는 집중과 에너지가 맴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가 저희 주 관제센터예요. 하고 박 과장님이 스크린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울의 버스, 지하철, 신호체계를 전부 여기서 추적하고 있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둘러보면서도 너무 티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한쪽 대형 스크린에는 여러 색깔 초록, 주황, 보라 등로 표시된 지하철 노선 지도가 보였어요. 각 노선마다 아주 작은 아이콘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운행 중인 열차들이래요. 그 옆에는 버스 위치와 예정 도착 시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스크린이 있었는데 한눈에 보기가 벅찰 정도로 정보가 많았어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박 과장님이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직원들 몇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은 헤드셋을 낀 사람들이 앉아있는 책상 줄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중 한 여성이 헤드셋을 벗고 일어서더니 슈퍼바이저 김이라고 적힌 명찰을 달고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영어로 말씀해 주셔서 편했어요. 안녕하세요. 박 과장님께 아르벤하임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시스템을 배우러 오셨다니 반가워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그분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자 버스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된 화면이 보였어요. 거리마다 작은 점들이 움직이고 각 점에는 노선 번호가 붙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다음 정류장까지 몇 분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타이머까지 있더라고요. 특히 이런 날씨에는 기상청과 협력하는 게 중요해요. 하고 그녀가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설명했어요. 만약 갑자기 폭설이나 도로 결빙, 예보가 뜨면 배차 간격을 조정해서 버스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너무 뜸해지지 않도록 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럼 예보에 눈이 더 온다고 뜨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하고 물었어요. 슈퍼바이저 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버스 기사님들한테는 태블릿으로 알림을 보내고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거나 우회 경로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도착 시간을 승객용 앱이나 정류장 디스플레이에 업데이트해주죠. 아르벤하임에서는 아직도 운전사가 콜센터에 전화로 지연 상황을 알려야 하는데 하는 생각에 왠지 부러움이 느껴졌어요. 여긴 모든 게 즉각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그때 스크린 중 하나에서 부드러운 알림음이 났고 화면 상단에 빨간 배너가 떴어요. 기상경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 과장님이 제 어깨를 살짝 만지며 북쪽 지역에 눈이 좀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1시간 뒤면 제법 큰 눈발이 보이겠네요. 하고 알려주셨어요. 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을 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겨울 날씨가 닥쳤을 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요.
슈퍼바이저 김은 침착하게 몇 가지 버튼을 누르더니 버스 노선 시간표가 자동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부 노선은 지도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돼 살짝 지연이 예상된다는 걸 나타냈고, 직원들은 헤드셋을 낀 채 운전사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방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꿀벌들이 질서정연하게 일하는 벌집 같았어요. 멀리 구석 쪽에는 검은색 재킷을 입은 남자가 다른 콘솔 앞에 서서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무언가 말하고 있었어요. 박 과장님이 살짝 귀띔해 주셨죠. 저분은 최 씨라고 지하철 쪽 운영을 맡고 있어요. 가까이 가보니 최 씨는 깔끔하게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화면에는 깜빡이는 작은 점들이 있었는데 각각이 지하철 한 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각 열차 옆에는 다음 역까지 몇 초 남았는지가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지하철은 눈이 와도 지하 구간은 괜찮지만 도로 사정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지하철로 몰리잖아요. 그래서 혼잡이 심해지면 열차를 더 늘리거나 운행 시간을 조정해야 해요. 그 말에 아르벤하임에서 폭설이 내릴 때의 혼란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은 열차 시간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며 플랫폼에 몰리고 지연 정보도 늦게 전달돼서 엉망이었죠. 여기선 미리 대비하고 열차 편성을 늘리고 출발 시간을 조정한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치밀한 계획과 기술적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겠지만요. 잠시 뒤 박 과장님이 저를 관제센터 뒤편에 있는 작은 회의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유리벽 너머로 여전히 큰 스크린과 바삐 움직이는 직원들이 보였지만 이 안은 좀 조용했어요. 구석에 뜨거운 음료 기계가 있어서 박 과장님이 녹차 한 잔을 건네주셨죠. 저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조심스레 마셨는데 따뜻한 차가 흥분된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줬어요. 박 과장님이 작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으며 물어보셨어요. 엘리시아 씨, 지금까지 보신 소감이 어떤가요? 저는 잠깐 생각을 정리한 뒤 말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규모의 시스템은 처음 봤어요. 아르벤하임은 큰 폭설이 올 때마다 항상 고생하거든요. 버스랑 기차 운영이 따로따로라 서로 연락도 느리고요. 박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도 예전엔 버스, 지하철 따로 놀았어요. 그런데 폭설 같은 긴급 상황에선 1분 1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데 투자했고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했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팀워크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도시를 멈추지 않게 하겠다는 사명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르벤하임에서 마지막으로 겪었던 폭설 때 기사님들은 지시가 늦게 와서 헛바퀴 돌고 승객들은 눈바람 속에 서 있었고 열차는 제때 오지 않아 완전히 엉망이었죠. 만약 이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조금 나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약간 쌉싸름한 녹차 향을 느꼈어요. 회의실 밖으로 보니 직원 한 분이 태블릿을 들고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어요. 눈 구름이 더 몰려오는지 기상지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광경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여기서 배운 걸로 아르벤하임도 이런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도와야지. 박 과장님과 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서울이 폭설에도 대중교통을 멈추지 않는 비결을 알고 싶었는데 사실 그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아끼고 도시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도 그 마음을 제 고향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 작은 희망이지만 아르벤하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래에는 원문의 모든 내용을 구어체 존댓말 스타일로 화자를 절하고 지칭하고 마이너스 했어요 형태를 사용해 부드럽고 친근한 톤으로 번역했어요. 원문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포함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문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서 깼어요. 처음엔 난방 시스템이 내는 작은 진동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눈이더라고요. 이전보다 더 굵고 진짜 겨울 같은 눈이 하얀 덩어리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제가 바라던 진짜 겨울 폭설 속에 서울을 볼 기회가 온 거예요. 급하게 제일 두꺼운 옷을 꺼내 입었지만 이게 충분할까 하는 걱정이 들긴 했어요. 그래도 호텔 로비를 나서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확 와닿아 긴장보다는 설렘이 먼저 밀려왔어요. 보도 위에는 얇게 쌓인 눈에 아침 일찍 나온 사람들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호텔 직원 몇 분이 밖에서 바닥을 조심스레 쓸고 계셨는데
그중 한 분이 제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죠. 마치 저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날 일정은 서울 동쪽에 있는 큰 버스 환승센터에서 박 과장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날씨가 나빠졌을 때 사람들이 출근길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보여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목적지를 말씀드렸더니 기사님이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바로 출발했어요.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보니 눈이 제법 많이 내리는데도 교통 흐름은 크게 막히지 않았어요. 이미 제설차들이 나와서 도로를 긁고 소금을 뿌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이나 두꺼운 모자를 쓰고 튼튼한 부츠를 신었더라고요. 환승센터에 도착하니 박 과장님이 넓은 차양 아래서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여기가 성진 환승센터예요. 시내 곳곳에서 버스가 전부 여기로 몰려와요. 하고 설명해 주셨죠. 저는 잠시 멈춰서 사람들이 버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광경을 지켜봤어요. 어떤 분들은 코트에 묻은 눈을 툭툭 털어내고 또 누군가는 디지털 정보기기에 화면을 터치하며 버스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안내판에는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와 노선별 좌석 여유까지 표시되더라고요. 눈 모양 아이콘이 붙은 노선도 있었는데 그건 날씨 때문에 지연될 수 있다는 경고 같았어요. 한번 쭉 둘러볼까요? 하고 박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박 과장님을 따라 지붕으로 덮인 통로를 건너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갔어요. 지하철 입구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훅 느껴졌어요. 아래 역사 아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질서정연했고 교통카드를 개찰기에 찍을 때마다 부드러운 알림음이 났어요.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을 분 단위, 심지어 초 단위까지 표시해줬어요. 박 과장님이 벽 쪽 자판기를 가리키며 여긴 빠르게 커피나 차를 뽑아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추운 날엔 따뜻한 음료가 큰 위안이 되죠.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추운 길을 걷다가 뜨거운 음료를 손에 쥐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시끌벅적한데 어딘가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나오는 안내 방송도 멀리서 잔잔하게 들렸어요. 다시 버스 승강장 쪽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니 이제는 눈이 꽤나 쌓여 있었어요. 주황색 조끼를 입은 몇몇 직원이 승강장 가장자리를 쓸고 소금을 뿌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 과장님은 그중 한 분에게 다가가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분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승강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눈이 많이 쌓이기 시작하면 바로 추가 인력을 부르죠. 미끄럼 사고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생 많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어요. 아르벤하임에서는 보통 시 전체를 맡은 소수 인력만으로 눈을 치우느라 힘들어하는데 여기서는 각 역마다 팀이 따로 있는 것 같아서 부러웠어요. 그러니 시스템이 훨씬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도 당연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박 과장님이 휴대폰을 확인하시더니 살짝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후에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질 거래요. 그러면 눈이 얼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보러 가실래요? 그분은 저를 역사 안쪽에 있는 조그마한 콘솔 앞으로 데려가셨는데 얇고 키가 큰 컴퓨터처럼 생긴 터치스크린이었어요. 거기에 코드를 입력하자 날씨 상황에 따라 버스 스케줄이 어떻게 변동되는지가 실시간으로 뜨더라고요. 특정 노선이 더 큰 폭설에 노출되면 화면에서 자동으로 경고 표시가 뜨고 운전사들에게는 태블릿을 통해 알림이 간대요. 승객들도 정류장 전광판이나 앱에서 그 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 중앙관제센터까지요. 박 과장님이 네,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게 중요하다고 믿어요. 버스가 늦어지면 추운 날씨에 승객들이 왜 이리 안 오지? 하며 길에서 떨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바로 알 수 있어야죠. 하고 대답하셨어요. 마침 방송 스피커에서 안내가 나오더니 눈 때문에 몇몇 노선이 23분 지연될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주위 사람들은 그걸 듣고도 거의 동요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온 가족이 전광판에서 23분 늦어진 걸 확인하곤 조용히 벤치에 앉아 기다리더라고요. 아무도 불만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문화가 많이 다르네요. 하고 제가 작게 말했어요. 다들 너무 차분하고 시스템이 잘 안내해주니까 믿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박 과장님은 따뜻한 미소로 그 신뢰를 얻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았죠. 몇 해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악천 후에도 정확하게 소통해야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1시간쯤 더 환승센터를 돌아다녔어요. 버스가 도착할 때마다 눈을 털어내며 내리는 사람들과 차분히 줄을 서서 타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때때로 스태프가 지나가면서 바닥에 고인물이나 얼어붙은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누군가 곧바로 삽을 들고 치우러 나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점심때가 되니 발이 꽁꽁 얼었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북적였어요. 아르벤하임에도 이런 디스플레이를 도입하면 어떨까? 직원들을 좀 더 즉각적인 대응에 익숙해지게 훈련하면 어떨까? 시민들도 이렇게 협력해준다면 폭설에 훨씬 강해질 텐데 하고요. 박 과장님이 역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간단히 식사하자고 제안하셔서 저도 기쁘게 따라갔어요. 안에 들어서자 뜨끈한 국물 냄새와 신선한 밥 냄새가 코를 찔러 순간 침이 고였어요. 구석 부스에 앉으니 오전에 본 광경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어요. 눈이 오는데도 이렇게 깔끔하게 운영되는 건 처음 봤어요. 하고 제가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잘 짜인 공연을 보는 것 같아요. 박 과장님이 웃으시며 그런 비유가 재밌네요. 하지만 솔직히 수년간의 연습이 있었어요. 예전 겨울엔 우리도 많이 힘들었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도시에서 단 하루 폭설만 내려도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떠올렸어요. 이 시스템과 시민들의 태도를 보니 기술과 계획, 그리고 사람들의 협력이 합쳐지면 정말 큰 차이가 생긴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기서 배운 걸 최대한 흡수해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밖은 여전히 눈발이 거세서 거리 전체가 하얀색으로 뒤덮이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환승센터 안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점점 커져가는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래에는 원문의 모든 내용을 구어체 존댓말 스타일로 화자를 저라고 지칭하고 마이너스 했어요 형태를 사용해 부드럽고 친근한 톤으로 번역했어요. 원문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포함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CHAPTER 5약 730단어 분량. 제가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추위가 느껴졌어요. 호텔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가서 저도 모르게 몸이 움찔했어요. 전날 내린 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은 훨씬 더 두껍고 무거운 눈송이가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어요. 도로와 부도는 깊은 흰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제가 걷는 부츠 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 멀리 작은 시내 차량 안에서 기다리시던 박 과장님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고 저는 목도리를 한층 더 단단히 동여매고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조수석에 타자마자 박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센 폭설인데 각오되셨죠? 저는 흥분과 약간의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이 이렇게 빨리 쌓일 줄 몰랐어요. 하면서 사이드 미러를 힐끗 봤는데 차창에도 눈이 잔뜩 들러붙어 있었고 와이퍼가 새하얀 눈송이를 밀어내느라 끽끽대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이거 운전 괜찮을까요? 박 과장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말아요. 보기엔 심해 보여도 시에서 새벽부터 제설차랑 염화칼슘 뿌리는 차량을 다 투입했어요. 오늘은 구청 중 한 곳에 가볼 건데 거기서 어떻게 중앙 시스템이랑 협업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고 말했어요. 저희는 호텔을 출발해 넓은 도로를 천천히 달렸어요. 눈보라가 세차게 불고 있었지만 교통 흐름이 전면 마비된 건 아니었어요. 멀리 주황색 제설차들이 줄지어 달리는 게 보였는데 헤드라이트가 눈발을 가르며 규칙적으로 도로 옆으로 눈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보행자들은 우산이나 두툼한 모자를 쓰고 가게 주인들은 가게 앞을 부지런히 쓸어내고 있었어요. 작은 식당 앞에도 누군가 길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편히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박 과장님이 작은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반사띠가 달린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금 자루를 트럭에 싣고 있었어요. 저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에요. 하고 박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눈이 심하게 내리면 구청에서 도움을 요청해요. 이렇게 소금을 골목골목 뿌려주면 보행자나 버스 이용자들이 안전하죠. 저는 창문을 내려서 자세히 보다가 한 봉사자가 제게 손을 흔들길래 같이 손을 흔들어 줬어요. 다들 한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르벤하임에서는
보통시 공무원 소수만으로 이걸 감당하려다 보니 날씨가 이 정도로 악화되면 시민들은 바깥에 잘 안 나오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긴 마치 다 같이 힘을 모으는 분위기였어요. 구청 건물에 도착했어요. 상도구청이라고 쓰인 표지판이 보였고 건물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로비로 들어가자 이미 많은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기상 보고서를 인쇄해 분류하고 또 다른 그룹은 벽에 걸린 전자지도 앞에서 화면을 터치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젊은 공무원 한 분이 다가오셔서 박 과장님께 깍듯이 인사한 뒤 영어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스톤님 맞으시죠? 저는 권 씨라고 해요. 구청에서 비상상황 조정을 맡고 있어요. 박 과장님께서 오신다고 하셔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희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는데 테이블 위에 서류와 태블릿,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들이 놓여 있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하고 권 씨가 말씀하시면서 커피 한 잔을 내밀어 주셨어요. 저도 감사 인사를 하며 따뜻함을 만끽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쳐 하얗게 흐릿해 보였어요. 권 씨가 입을 떼셨어요. 중앙관제센터와는 실시간으로 연락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 눈이 더 쌓일 것 같으면 도로 상태를 곧바로 전송하죠. 버스 노선 중 위험 구간이 있으면 우회시키거나 보도가 위험하면 자원봉사자를 더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최우선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아르벤하임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어요. 저희는 보통 시 전체의 경보가 내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미 길이 눈으로 뒤덮인 뒤에야 대처해요. 그러니 시민들이 짜증을 내죠. 여기선 정말 한 발 더 앞서 가는 느낌이네요. 권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런 연락망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시행착오도 많았고요. 이제는 예부에서 큰 변화가 감지되면 바로 구청에 알리고 구청은 자원봉사자나 직원, 또 동네 가게들과도 협력해요. 그때 권 씨 휴대폰에서 큰 벨소리가 울렸고 권 씨는 화면을 보더니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잠시 나가 통화를 하셨어요. 잠시 뒤 돌아오더니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기온이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답니다. 도로 일부가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박 과장님, 엘리시아님께 이 상황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박 과장님이 그러자고 하시고 저희는 황급히 커피를 마무리하고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바람은 더 매서워졌고 눈발도 훨씬 세졌어요. 권 씨가 가까운 교차로로 안내해줬는데 작업자 몇 분이 소금과 모래를 섞어 도로에 뿌리고 있었어요. 차들이 조심조심 지나가면서 그 혼합물을 밟고 가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렸어요. 한 작업자분이 삽을 들고 이거 계속 놔두면 내일 아침은 난리 납니다. 하고 외쳤고 박 과장님이 저를 위해 통역해 주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이 계속 내리는데도 다들 목적의식을 갖고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기색 없이 한 삽씩 한 번씩 치우고 뿌리면서 이게 쌓이면 안 된다고 결심한 듯 보였어요. 그 뒤로 저희는 군의 다른 지역도 둘러봤어요. 버스 정류장, 작은 골목, 날씨 때문에 임시로 만든 대피소까지요. 어느 곳이든 시직원, 주민, 봉사자들이 한 팀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대한 폭설이 왔지만 마치 도시가 멈출 일은 없다고 다짐이라도 한 듯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분위기였어요. 해가 질 무렵이 되니 발은 얼어붙고 코끝은 새빨개졌지만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아르벤하임에도 이런 식으로 협력 체계를 만들면 어떨까? 폭설이라고 해서 꼭 모든 게 중단될 필요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리의 가로등 불빛 아래 눈송이들이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어요. 박 과장님이 호텔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셔서 감사히 차를 탔어요. 눈 내리는 길을 달리며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단순히 기술만 좋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도시 사람들은 이웃을 생각하고 폭설이 와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연대감이 서울 시스템을 이렇게 강력하게 만든 거고 제가 절대 잊지 못할 교훈으로 남았어요. 아래에는 원문의 모든 내용을 구어체 존댓말 스타일로 화자를 저라고 지칭하고 마이너스 했어요 형태를 사용해 부드럽고 친근한 톤으로 번역했어요. 원문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포함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CHAPTER 6약 730단어 분량. 멀리서 들려오는 눈 치우는 소리와 삽질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호텔 방 안은 난방 덕분에 따뜻해서 창문에 김이 서려 있었는데
손을 대고 밖을 보니 여전히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더라고요. 밤사이 눈이 더 쌓였지만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지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기지개를 켜면서 지금까지 제가 본 광경들이 떠올랐어요. 오늘이 서울에서 보내는 마지막 하루라서 더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싶었어요. 옷을 챙겨 입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박 과장님이 뜨거운 차 2잔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하시며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일기예보를 보니 오늘 저녁쯤은 눈이 잦아들 것 같대요. 그때까지 시가 폭설 대응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함께 보죠. 저는 감사 인사를 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오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었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작은 흰 김이 피어올랐어요. 호텔 출입문이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차가운 바람이 로비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 과장님이 차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여드릴게요. 강가에 있는 눈 처리장으로 갈 거예요. 거기에 모인 눈들을 어떻게 치우고 녹이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눈을 모아두는 장소가 따로 있나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분이 웃으시며 그럼요. 길 위에 계속 쌓아둘 순 없잖아요. 하고 답했어요. 우리는 호텔 밖에 주차된 시 소속 차량에 탔어요. 운전석에는 나이 지긋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저희가 안전벨트를 매자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하셨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폭설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로들은 잘 치워져 있었어요. 골목길에는 새로 내린 눈이 살짝 깔려 있었지만 자원봉사자나 가게 주인들이 쓸어내고 있어서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이 도시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역할을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얼마 지나 강가에 있는 넓은 공터에 도착했어요. 트럭들이 줄지어 서서 짐칸 가득 싣고 온 눈을 일정 구역에 부리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그 눈을 어느 곳으로 밀어넣거나 녹여서 홍수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했어요. 기계 한 대가 우르릉거리며 눈을 잘게 부수고 있었고 공기에는 축축한 콘크리트와 금속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어요. 박 과장님이 저를 작은 전망대로 안내해 주셨어요. 아래쪽으로 강물이 흐르는데 녹은 눈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이 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다시 강물에 합류하기 전에 거르는 장치가 있어서 흙이나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하고 설명해 주셨어요. 눈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녹아서 흘러가 버리는 그때까지 전부 계획이 서 있는 거네요. 하고 제가 감탄하며 물었어요. 그분이 어깨를 살짝 으쓱하셨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계속 노력하죠. 한번 폭설을 겪을 때마다 뭔가 배우고 10년 전만 해도 이런 처리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서 지저분한 눈더미가 여기저기 쌓이곤 했거든요. 마침 시청 공무원 몇 분이 다가오셨어요. 한 분이 박 과장님을 알아보고 인사를 하시더니 제게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스톤님이시죠? 한국에서 겨울철 작업을 공부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드렸고 잠시 눈에 대한 얘기와 대도시에서 눈을 치우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에는 한 번의 폭설로 서울이 며칠씩 마비되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행착오 끝에 기술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계획을 세워 지금처럼 잘 버틸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아르벤하임도 이 아이디어들을 좀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스쳤어요. 눈 처리장을 떠난 뒤 박 과장님이 근처에 커뮤니티 센터를 보여주시겠다고 했어요. 눈 때문에 집에 못 가는 사람들에게 식사나 물품을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예요. 시민들이 머물 곳이 있어야 안심하잖아요. 건물은 겉보기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안에 들어서자 따뜻한 국물과 밥 냄새가 가득 퍼졌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국을 떠주고 있었고 한쪽 벽에는 간이 침대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아마 여행객 같은 분들이 쉬고 계신 듯 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는데 그래도 안심한 듯한 표정이 느껴졌어요. 한 자원봉사자가 제게 국을 한 그릇 내밀어줬고 김이 올라와 안경이 뿌옇게 돼서 제가 웃음 지었어요. 박 과장님이 센터 매니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온화한 표정의 중년 여성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폭설이 오면 밤새 문을 열어두고 갈 곳 없는 분들을 받곤 해요. 교통국과도 협력해서 버스 노선이 끊기면 안내해 주도록 해요. 시설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춥지 않게 보낼 수 있죠.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르벤하임에도 대피소가 있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협력하는 분위기는 좀 달랐어요.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던 마음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제설차나 시스템만 좋은 게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 돕는 이 마인드가 도시를 빛나게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서서히 맑아지면서 해가 설경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도로는 여전히 제설차와 봉사자들로 분주했지만 아침보다는 한결 여유로운 느낌이었어요. 폭설과의 싸움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고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듯 했어요. 제가 박 과장님을 바라보며 정말 감사했어요. 눈을 치우는 방법부터 시민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까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봤어요. 이렇게 혹독한 날씨에도 도시가 생생히 돌아가는 게 놀라웠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아르벤하임으로 돌아가셔서도 잘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하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돌아가는 비행기가 내일임을 떠올리며 이미 다시 서울에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눈 없는 서울을 보고 싶기도 하고 오늘 느꼈던 이 도시의 연대감을 또 한 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하루 종일 겪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강가로 옮겨지는 눈더미들, 대피소에서 뜨거운 국물을 나누던 사람들, 그리고 기 위에 소금을 뿌리던 봉사자들. 아르벤하임 교통 개선이 제 임무이긴 하지만 단지 대중교통만이 아니라 도시가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울에서 본 것처럼 최악의 폭설도 사람들이 서로 돕고 함께 맞선다면 결국 이겨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